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전번에 이어서 묘월 병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응용 2를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번 강의는 병자일, 같은 묘월 병일주래도 병자일과 병인일과 병진일은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묘월 병자일은 수생목이 됩니다. 수생목이 되죠.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관인상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관인상생. 그러니까 수생목 목생화가 되는 구조죠. 그런데 이 자수와 묘목은 다 왕지입니다. 왕지죠. 그래서 왕지가 왕지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생목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지는 뭐냐면은 생설의 작용이 생하고 설하는 작용이 약합니다. 생지보다는. 그것은 내가 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네가 필요하면 와라 이거죠. 나가 너한테 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생과 설을 이렇게 주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생목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화 입장에서는 이 자수가 뭡니까? 관이죠, 관. 관이 커져야 좋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수가 밖으로 커져서 밖으로 드러나서 확인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묘목은 뭐예요? 묘월달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묘목은 목생화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묘목은 뭐예요? 인성이죠. 인성은 뭐예요? 자격 공부 아닙니까? 자격 공부. 내가 자격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가졌다 이런 의미거든요. 묘월달의 병화는. 그러면은 공부해서 자격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직을 가져야죠. 직을 가져야 된다. 이게. 우리가 공부한다든가 뭐 자격증을 갖는다 그러는 것은 우리가 직장을 구하는데 일반적으로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 일지의 자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해서 뭐예요? 직을 갖는다 하는 조건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왕 내가 직을 갖는다 하면 뭐예요? 직이 높아져야 좋지 않습니까? 직이 높아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외부적으로 밖에서 볼 때 이거는 이제 직이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지지에 있으니까는. 그런데 직이 천간에 나와야 외부에 보여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천간에 관수가 이제 떠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수에는 임수와 계수가 있죠. 임수와 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화는 뭐냐면은 임수가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임수가 없다면은 뭐 계수가 나와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임수는 병화를 전체적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병화는 임수를 전체적으로 드러나게 하고 임수는 병화를 또 전체적으로 드러나게 해서 그만큼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근데 이 계수는 뭐냐면 병화를 한정짓습니다. 한정짓는. 그러니까 병화를 다 드러내질 못하고
일부분만 드러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임수와 계수의 체성의 차이점입니다. 그렇지만 임수가 없어도 계수가 나와도 잘 써요. 다만 스펙트럼이 넓지 않기 때문에 한정돼서 쓰여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계수가 나오면은 자수에서 투출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수가 천간으로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수 입장에서는 노골득한 거죠. 노골득한 거다. 그러면 근거가 아주 맑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뚜렷하죠.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계수가 노골득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냐면 계수의 체성상 계수는 병화를 한정짓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지 않는다는 것은 병화가 쓰여지는 것이 한정된다 이거예요. 병화가. 그러니까 병화 태양을 전체적으로 쓰질 못한다는 거죠. 어느 일부분만 쓰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는 묘목으로 자격을 잘 갖췄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밖으로 계수를 쓰게 되면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 한정이 된다 이거죠. 뭐 그것도 뭐 전체적인 넓은 의미에서는 뭐 아름답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비교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수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 계수가 이렇게 나와 있다. 계수가 나와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계묘일 병자일이다. 계묘월 병자일이다. 이렇게 되면은 관인 상생이 아주 잘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주 직이 분명합니다. 직이 분명하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공무원 시험 보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사회 조직 시스템에 아주 딱 부합이 되는 그런 명조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직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직업, 특히 이제 공직 같은 거, 공무원 이런 쪽이 더 좋죠. 틀림없이 그건 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 직업이 없고 직장이 없고 이런 건 걱정하지 않아요. 아주 뭐 이런 사람은 뭐 그냥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규모가 이렇게 커지지 않는다 이거죠. 규모가. 왜냐? 계수는 병화를 한정시키기 때문에 그럽니다. 병화를 제대로 전체적으로 보여주질 못하고 한정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옛날 고소에는 흑운 차일이라 그랬습니다. 흑운 차일. 검은 먹구름이 차단한다는 차자예요. 생각이 지금 잘 안 나서. 차일. 태양을 가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혹은 차일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다 용도가 있어요. 꼭 그냥 일방적으로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 이래서 태양의 용도를 갖다가 못 쓰게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한정되게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차이점이지 뭐 망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규모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질 않는다는 게 이제 특색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고위직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만약 5급 공무원 시험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낮춰서 들어가서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갖고 그 직장에서 시간을 투자해서 올라가면 차근차근히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하다가 직장을 바꾼다고 때려치고 뭐 공직생활 하다가 뭐 회사라고 한다든가 또 그 회사에서 또 다른 회사로 옮긴다든가 잠깐만 이러면은 항상 그 자리에만 머물게 됩니다. 올라가질 못해요. 커지는 것이 어렵다 이거죠. 왜 임수를 좋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임수를 쓰게 되면은 자기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스카웃되고 발탁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계단을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단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발탁이 돼서 올라가니까 확장되는 개념들이 이제 형성됩니다. 그래서 임수는 확장이라는 개념이 있고 계수는 한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묘라는 인성을 쓰는 조건에서 말하는 것이고 당연히 수생목이 잘 될수록 그러한 조건들은 잘 일어납니다. 일지에 정관을 두고 있으니까 정관적 틀에서의 수생목이 진행이 됩니다. 관인상생으로. 그러면 이 자수 자체가 외부의 조건에서 커지지 않으면 규모를 논하기 어렵다 이거죠. 병자 일주에서 관인상생이 된다는 것은 그 패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수 자체가 신해로 여기에 만약에 신이 있다든가 혹은 해가 있어 갖고 이 자수를 좀 용량을 키운다든가 이러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나름대로. 병화 입장에서 관성이 커진다는 것은 자기 역할을 드러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해가 사주에 없으면은 양이 안 차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 부부관계로 본다면 여자 사주가 이런 사주다 그런다면은 자수는 뭐예요? 이게 배우자성이기 때문에 남편성을 얘기하죠. 남편. 배성. 그래서 이제 배우자궁이고 여기가 배우자 성이 아니라 배우자궁이고 남편이 머물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다 더군다나 정관이라는 남편성이 들어와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남편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러한 자수 남편이 어떨까요? 남편이 수생목만 한다는 것이죠. 수생목. 그러니까 답답하죠. 병화의 스케일에 병화는 크게 놀고 싶은데 병화는 넓게 전체적으로 규모 있게 놀고 싶은데 자수는 뭐예요? 자꾸만 병화를 한정시키죠. 그래갖고 수생목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병화의 스케일에 안 맞는 남자다 이거죠. 이 남편은 아주 모범적이고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할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성향상으로 이제 병화가 만족을 못하는 거죠. 남편은 원칙 FM대로 연결되는 관인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잘하고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스케일을 키워서 이렇게 뭔가 확장해서 키우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오는 답답함이 형성된다 이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묘이면은 그런 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데 만약에 이런 사주가 만약에 인월이다 이러면은 더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묘목은 자수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수생목으로 합니다. 근데 임목은 자수를 갖다가 빨리 끌어들입니다. 굉장히 임목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인목은 뭐냐면 자기 중심에서 자수를 강하게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병화 입장에서는 더 답답하죠. 더 답답하죠. 그러니까 일지자수에 만족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이 임목이라는 것은 어떤 수든지 오기만 와라. 내가 다 먹겠다 이거죠. 근데 이 자수 조그만 물을 갖다가 이렇게 수생목을 해주니까 임목이 만족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생화도 이렇게 잘 안 되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자수가 임목이 원하는 것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 보고 왜 그 모양이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수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구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구조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뭐 사주가 신이 시지에 신이나 해가 있다든가 천간에 뭐 임수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묘월 병자일은 그래도 정인이기 때문에, 이게 정인 아닙니까? 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수가 설하는 구성이 강하지 않다 이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왕지와 왕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지와 왕지는 생설의 작용이 약합니다.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래서 이러한 구조에는 임수가, 이렇게 천간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해 있는 것이 상당히 구조가 좋은 것이죠. 임수가 아니면 계수만 투관해도 관이로 연결된다, 안정된다, 틀대로 진행된다, 규칙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정리한다면은 일단은 묘월달의 병자일은 구조는 잘, 직장생활하는, 조직생활하는 구조로는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수로 투하는 것이 더 규모가 크다 이거죠. 계수로 투하게 되면 확실하고 모범적이지만 그 틀 밖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임수가 투출해야만이 더 크게, 스케일이 크게 활동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지지에 신이나 해가 있어 갖고 자의 수량을, 관의 수량을, 용량을 키우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구조가 목생화 구조가 수가 없고 없으면 뭐예요? 토를 씁니다. 토. 만약에 기묘일주다 그래도 토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인성으로 배운 것을 식상으로 이제 쓰는 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뭐냐면은 만약에 병자일이다 하면 수생목이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직은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기토를 쓰고 수생목이 따라오면 이 자수는 직위를 논할 수는 없어요. 저 식상으로 자기가 하는 역할은 분명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걸로 가르치는 것을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식상으로 뭔가를 하는 직으로 자수는 사용이 되는 겁니다. 직위는 말하지 말아요. 직이 있는 거지 직위를 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위는 천간으로 투출해야만이 직위를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만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면은 식상으로 선생을 한다 하면은 그냥 직이 있는 거지, 내가 뭐 교장을 한다, 교감을 한다 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간에 만약에 임수가 있다, 이렇게 만약에 임수가 투출했다, 이런 구조에서 그러면 교장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꾸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한다 이거죠. 만약에 기묘월 병자일 임시이면 선생에서 멈추지 않고 상관으로 가르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임수를 써서 사회적 지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병자일주는 수가 밖으로 나오든지 자수가 약할 때 이렇게 신자로 연결이 되든지
그래서 관이 투관하든지 하면은 직에 대한 상당한 규모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직위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직위만 높아진 게 아니라 규모가 큰 직에서 근무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관의 주의를 논할 수 있죠. 신자로 계속 지원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묘월 병인일의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묘월 병인일은 목국을 이루죠. 이 목국은 방국이죠. 방국을 이룬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방국을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묘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국이나 삼합은 이 월이 방국일 때, 월이 이렇게 왕지를 차지할 때 방국을 이루게 됩니다. 만약에 월이 왕지가 아닌 방국이라든가 삼합을 이루게 되면은 그것은 혼잡이 됩니다. 혼잡.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 이렇게 됐다면 이건 방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목의 혼잡이죠. 그러니까 혼잡과 방국의 차이는 이렇게 목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목이 두 개가 하나의 목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방국이 안 되면은 각자의 목으로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잡하다는 얘기예요. 혼잡. 이거는 두 개가 있지만 하나의 목으로 뭉쳐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제 목상화가 얼만큼 강력하게 되느냐. 지금 목상화가 잘 되는 거다 이겁니다. 목상화가 하나로 합쳐져서 목상화를 하니까. 병화 기준으로 인성을 소화해낸다 이거죠. 그러면 소화해낸 결과를 봐야 하는데 그때 목생화한 힘으로 수를 쓸 것이냐 토를 쓸 것이냐 그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목생화한 조건으로 수를 쓰느냐 토를 쓰느냐. 여기서는 이미 월지의 목생화가 이미 결정돼 있어요. 이미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선천적으로 이미 목생화가 이제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목생화를 어떻게 쓰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목생화를 어떻게 쓰느냐, 이거를 술에는 직으로 쓰느냐, 토래는 자기가 일로 쓰느냐, 이제 요 차이점입니다. 그것을 사주에서 찾아봐야 된다 이거죠. 이런 사주는 목이 왕하기 때문에 금을 쓰는 것은 불편합니다. 금을 쓰는 거는 목이 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금이 와서 이렇게 목을 갖다가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도리어 금을 쓰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죠. 도리어 재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목이 왕할 때 술을 쓰는 입장에서 금생수는 좋습니다. 만일 목이 왕한데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임수가 있는데 여기 신금이 있다, 이런 거는 좋습니다. 이거는 금생수, 술을 간접적으로, 금생수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써 있는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인성으로서 술을 쓰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금생수가 간접적이라는 것은 삼변이라는 조건이, 삼변이라는 조건이, 여기서는 이제 원래 목생화가 되잖아요. 기본적인 구조가. 그러면 수를 쓰게 되면 수생목, 목생화로 삼변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삼변이라는 것은
기가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삼변은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 사주를 볼 때 삼변이 잘 안 되면은 뭐냐면 결과를 만들어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삼변을 어떻게 만들어서 쓰느냐 하는 것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원래 이 묘월의 목생화가 기본적인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목생화라는 구조에서 수를 쓰느냐 토를 쓰느냐 이걸 이제 보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이 금은 직접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수를 쓰는데 금생수를 해서 수를 갖다가 왕하게 해준다, 이런 간접적으로 금을 쓴다는 얘기예요. 금을. 그래서 삼변을 뭐냐면은 요렇게 기본적인 걸로 해야지, 뭐 또 금이 있다고 해서 금생수 수생목 해갖고 이렇게 나가면은 이게 되질 않습니다. 어느 것이 주고 어느 것이 직접적이고 어느 것이 간접적인지 이것을 잘 봐서 묶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생목 목생화의 조건에서는 이게 주 움직임의 기본이고, 금은 그 삼변의 밖에 있는 겁니다. 밖에. 그래서 삼변을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묶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삼변을 괄호로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출발돼서 진행되는지, 원류가 어디고 그 원류가 어디에서 꽃을 피우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 거다 이거죠. 금을 직접 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인성에 의해서 금의 재가 힘을 발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잘못 쓰게 되면 재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극목이 쉽지 않습니다. 묘월달에 금은 아주 약하기 때문에 금극목이 아니라 도리어 금이 부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금이 너무 또 왕하더라도 불편한 구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은 인성과 재성의 갈등이 커져서 그렇습니다. 항상 뭐냐면은 이 왕자는 건드리면 안 좋아요. 왕자는 극제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설을 해서 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수나 토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태에서 재가 개입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식신상제를 하든지 관인상생하는 것에 재가 도움이 되든지의 조건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묘월 병진일주는, 묘월 병진일주, 병진일에 묘월의 병진일주는 어떠냐. 이것도 목국이죠. 이것도 목국입니다. 아까 인묘의 목국도 있고 이런 것도 목국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인묘에 연결된 목국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인성이 식신, 이건 식신 아닙니까? 목생화 화생토로 이렇게 식신과 이렇게 연결된 목국입니다. 이 자체가 이미 목생화 화생토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짜임새 있게 하나로 이렇게 결속이 되어 있잖아요. 굉장한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습하기 때문에 이렇게 습하죠. 묘도 습하고 진도 습하고. 그래서 생산적이고 적극적이다 이겁니다. 병진일주가 일지식신 때문에 이렇게 번지는 거, 섞이는 거, 이게 습하게 되면 잘못하면은 번지고 섞이고 부패되고 이런 경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끊임없이 확장되는 건데, 이 병화가 뭐냐면은 난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죠, 병화가. 그래서 병화가 이 습한 것을 해결해 주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병화가 아니고 만약에 뭐 경진이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곤란하죠. 습을 해결하기가 이제 좀 힘들죠. 그리고 요거는 또 뭐냐면은
진토 땅이 이 묘목과 합쳐갖고 아주 습하게 해서 참 번지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확장되는 건데 묘에 의해서 일정 부분 조절되어 있습니다. 목국토로. 그것이 목국을 이루어서 조절되어 있으니까 목에 대한 경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목에 대한 경계가 상당 부분 목 중심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확장적 경계입니다. 만약에 병술에 이렇게 병술일주도 나중에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병수일주가 묘월에 병신일주다, 병술일주다. 똑같은 식신이죠. 이 술토나 진토나. 근데 이것은 확장적 개념이면 습하기 때문에 확장적 개념이면 이거는 한정적 개념입니다. 한정적. 술토는 확장적 영역, 한정적 영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병술이 묘의 정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인으로 술토를 조절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조절된다 해도 한정적 조건에서 조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묘목이 토들을 소토해서 쓰는 것이 되죠. 묘목이 자격이 되고 진술토는 자격을 쓰는 용이 됩니다. 용. 쓴다 이거죠. 토가 밖으로 나와 있으면 이렇게 이 토가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쓰임이 확실히 되는 거죠. 안에 있으면은 이렇게 범위가 좁거나 잘 드러나지 않는 쓰임인데 이렇게 천간으로 튀어나와 있으면은 누구나 보여지는 그런 쓰임, 그런 일을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 뭐냐면 확정적인 개념이 강하죠. 그래서 삼변이 되는 조건이라 굉장히 안정되고 편안한 형태로 쓰여지게 됩니다. 목생화, 화상토로 삼변이 되는 거죠. 병술일주가 이렇게 묘를 보고 있다면 인성과 식신, 이렇게 인성과 식신이죠. 그 술토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고정되어 있는 자기 영역을 고착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인성으로 개발해서 쓰는 것입니다. 인성을 끌어들여서 조절해서 쓴다 이거죠. 진토는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갑니다. 무엇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묘목은 생산적 입장을 조절하는 용도로 쓰이죠. 근데 병진일주가 묘월일 때 생산성이 그래서 더 높습니다. 여기는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적 기준으로 보면 병진이 더욱더 현실감이 뛰어나고 또 더 물질적으로 성취하는 그런 욕망이 강하다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